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역대급 입벌구 내란숙의 윤석열의 탄핵소추 헌재 재판이 이어지면서 이 재판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는데요. 정말이지 이게 재판인지 개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미친 걸까요? 국민들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조차 이 어이없고 황당한 궤변과 헌으로 점철되고 있는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거짓말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왜 모른 척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파면을 면할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탄핵이 기각되고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 반대로 불어닥치고 있는 국민적 분노의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는 알기나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 진술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마치고 나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대통령도 직접 신문하나요? 결정된 거 없습니다.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끝내고. 예.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도 많이 하던데요. 누구시죠? 네? 누구시죠? 예, 뉴탐사 권지연 기자입니다. 일단 재판 보세요. 네. 네. 계속 거짓말도 많이 하던데. 재판 보시라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겁니까? 재판 보시라고 누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오가소리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비상입법 기구 쪽지 관련해서 최상목 부총리의 준 적 없다는 대통령 입장 그대로실까요? 재판 지켜보세요. 대통령 옆에서 준 사람 정진석 비서실장 아닙니까? 김용현 씨가 거짓말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재판 지켜보시라고요. 이미 말을 맞추신 겁니까? 지금 여기 조사하시러 나왔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때려보지 마십시오.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도 많이 하던데 변호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우라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해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대통령 입장 그대로이실까요? 대통령 옆에서 준 사람, 정진석 비서실장 아닙니까? 김용현 씨가 거짓말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이미 말을 맞추신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쬐려 보지 마십시오. 기자들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뉴탐사 권지연 기자가 그 중심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을 더 이상 받아쓰기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인 겁니다. 그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나마 용기를 내준 진짜 언론인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언론이 기계적 중립이나 양비론을 떠들어댈 때가 아닌데요.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어 국가를 전복해 자신의 독재공화국을 세우려 했던 내란 수괴에게 들이대야 할 잣대는 법치와 정의일 뿐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의 2탄입니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더니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뜻이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헌포고령을 실행할 생각 없이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면 통행금지는 빼라고 했다는 것인지 그런 논의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김용현은 주신문에는 응하겠다고 하다가 다음에 청구인 쪽에서 국회 쪽에서 신문을 하겠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측과 짜고 나온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난 상황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하고 있었던 사실이 너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코믹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과 다른 그 일당들은 사실대로 명확히 얘기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는, 그리고 그나마 공직자로 일했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방사령관 이진우도 피청구인 대통령이 직접 그날 자정경에 전화를 해서 국회 상황 어떤지 물어보고 빨리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입고 나오라고 해라. 국회의원이 190명 들었다는데 실제로 들어왔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뭐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진우가. 증인은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청구인이 이런 지시를 안 했는데 증인의 부하들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거는 저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아까 추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들어가 있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네. 답변을 하셨죠. 네, 이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 피해 생기니까 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둘 중 하나였는데요. 국민을 바보로 알거나 아니면 이 둘이 바보였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내란 수계와 그 종범의 재회, 아니 덤앤더머의 재회라고 하는 게 나을 듯 싶은데요. 이둘의 대질신문은 약속 대련이었고 코미디 만담이었습니다. 더 이상 전파 낭비하지 말고 순순히 자백하고 파면을 받아들였으면 하는데요. 이 꼴을 또 볼 수는 없습니다. 두 귀를 의심케 하는 말장난 같은 발언이 쏟아졌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끌어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닌 요원들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는데요. 다시 소환된 바이든 날리면 또다시 전 국민의 듣기 평가가 시작된 겁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진술을 모두 뒤집었는데요. 이럴수록 불리하다는 걸 이들은 모르는 걸까요? 더욱더 재밌는 건 이 과정에서 스스로 자백 아닌 자백을 했다는 사실인데요. 추가로 드러난 놀라운 사실이 이들의 내란 범죄 사실만 확인시켜줬습니다. 점점 폭망하는 내란 무리들, 스스로 자멸해가고 있는 거죠.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어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노트북 어디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어디에 가지고 있던? 관사에. 관사에. 네. 예.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썼고 네네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문건 요 하단에 페이지 표시 8인지 6인지 돼 있는 거 이건 증인은 모르는 거라고 하셨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없었던 겁니까? 예. 예. 혹시 증인이 사용하신 이거 작성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워드 프로그램에 밑에 페이지 표시가 나오지 않던가요? 한 장씩 한 장씩 했기 때문에 예. 페이지 안 넣습니다. 한 장씩이라고 하면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총리 거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있었어요. 장관도 있었고. 증인이 생각하는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국민들에게 네.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국민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러면 얘기하면 될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 비상 입법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그러면은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 입법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 왜 기재부 장관에게만 줬겠습니까? 아까 주신문에서 말씀하실 때 증인께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그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차단한 병력들이 그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판관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출입구 위주로.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